5번을 보면 일단 선택지를 먼저 봐라. 선택지를 보면 자, 야생동물 멸종 막기 위해서 보호구역 확충이 시급하다. 야생동물 개체수뿐만 아니라 개체 다양성도 보존해야 한다. 야생동물 생태 이동 경로 정확한 분석하고 예측이 필요하다. 야생동물의 침입 대책을 마련해라. 인간과 야생동물의 조화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해라. 그러면 분명히 세 개로 잘리는 경우가 대부분 많다. 공통분모는 야생동물이야. 맞지? 그럼 이 글의 화제는 야생동물이야. 그런데 이 뒤쪽 부분이 뭐지? 이게 핵심 아이가? 근데 핵심은 보통 마지막에 많이 있다 그랬거든? 그럼 마지막을 봐. 분명히 인간하고 야생동물의 컨플릭트, 분쟁은 해결이 되어진다면 반드시 방법이 찾아져야 되는데 그거는 사람과 야생동물, 이 야생동물이 코익지스트가 공존하는 거야. 조화롭게 공존을 하는 것. 뭐 하지 않고서 반대되는 영향을 다른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요거 부정이지. 맞지? 그러면 조화롭게 공존하다. 공존하다는 말이 마지막에 있잖아. 그럼 답은 당연히 5번이 되겠지. 자, 이제 위에 가서는 확인을 해야 돼. 내가 답했는 게 맞는지. 봐라. 자, 위에가 뭐라는가 봐. 처음에 어떤 한 접근이 있다. 여기도 봐. 사람하고 야생동물에 대한 분쟁에 그것은 만드는 거야. 보호지를 만들고 야생동물의 피난처를 만들거나 공원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들이 야생동물하고의 어떤 임팩트, 영향이 주어져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처음에도 읽어보면 인간과 야생동물 사이에서의 관계를 얘기하잖아. 그럼 처음 문장도 5번하고 관계가 있지? 비록 이와 같은 접근이 잘된 의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런 리들이 부정으로 해석인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사람과 동물 사이에서의 어떤 분쟁에 해결을 하는데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왜냐? 이 사회적인 어떤 요구가 우리가 보통 자연에 대한 어떤 자원에 대한 그 요구들이 너무너무 큰 나머지 소댓에 걸리겠지. 아주 작은 환경의 한 이 부분조차도 공원에서 뭐지? set aside는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오직 작은 부분만 공원에서 보호되어 왔다는 거야. 또한 문제가 있어. 이 야생동물은 우리의 경계에 대한 선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야. 또 동물원 안에서만 야생동물은 존재하지 않지. 자, 우리의 삶의 경계선에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멧돼지를 생각하면 돼. 멧돼지 배고프면 우리가 사는 경계 영역 속으로 뛰어 들어오잖아. 맞지? 사실은 대부분에 해당하는 야생동물들이 살고 있단 말이야. 바로 공원 바깥쪽. 그곳은 인간들이 살고 있는 장소와 똑같은 장소 아니야? 그러면 야생의 개체수가 번성하게 돼. 아주 밀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 속에서 야생의 개체수가 늘어나겠지. 그래서 분명히 사람과 동물의 분쟁이 해결되려면 결국 둘 다에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고. 자, 그 다음에 6번도 봐. 여기도 내려가. 자, 6번도 보면 화석연료가 고갈되기 전에 대체 자원 개발에 주력해야 된다. 지구온난화의 속도를 지구적으로 정확하게 기록해야 된다. 자원 고갈로 인한 국가 간의 충돌을 협약을 체정해야 된다.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과학기술하고 발전이 최우선된다. 미래사회 번영을 위해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자. 공통분모를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자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나머지는 뭐 특별히 뭐 비슷한 얘기가 없어. 자,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볼까? 여기에 if를 쓰면 항상 if는 쌤이 예를 들 때 쓴다 그래서 if를 쓰고 있는 문장이 있으면 그 앞에 문장을 봐야 돼. 자, 과학과 기술의 이 지역에 있어서의 과학과 기술의 발전. 여기에 should가 있어. should는 작가의 주장을 나타낼 때 쓰잖아. 반드시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맞지? highest priority는 최우선이라는 표현에 얘기해. 최우선이 주어져야 한다. 실제로도 이건 4번이 정답이겠네. 그럼 기후변화에 대처한다. 이거는 화제 아이가? 이거는 분명히 화제지만 과학과 기술 발전에 대한 최우선된다. 이건 분명히 핵심어거든. 그러면 핵심어가 여기 있잖아, 여기에. 안 그래? 그럼 이제 확인해보자. 정답이 맞는지. 자, 위로 올라가 보면 가장 플러스 하면 이 압박감을 주는 일이 어디에 존재하냐면 기후변화에 관련된 문제야. 됐지? 그럼 여기 보면 기후변화라고 해서 여기서 화제를 이 사람이 제시했단 말이야.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다는 말이겠지. 자, 화석연료가, 뭐지? 화석연료가 런아웃, 고갈되기 전에 우리는 직면합니다. 바로 지금 쓰고 있는 이 화석연료 사용에 대한 결과, 이 결과에 대해서 직면하게 돼 있어. 지구온난화는 훨씬 더 큰 위험이 되겠지. 언제 안에? 20년 안에. 맞지? 그럼 지금 쌤 봐. 기후변화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주 큰 어떤 압박감을 주는 문제다. 첫 번째 얘가 이거라. 지금 쓰고 있는 이 화석연료에 대한 결과, 그 결과의 첫 번째가 20년이 지나면 온난화가 더 심해지고, 그 다음 결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만큼이나 빠르게 자, 이런 기후에 대한 어떤 대기권의 변화가 발생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현재 도구나 사회적인 구조가 not sufficient, 충분하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해 우리가 기후를 관리할 만큼 또는 적대되는 환경에서 성장할 만큼, 요게 세 번째가 되겠고, 또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돼. 어떻게 해서 이 기후에 대한 변화를 바꿀 수 있는가. 이게 곧 우리가 survive, 생존하는 거야. 다양한 환경에. 자, 이게 네 번째가 되겠지. 그런데 이 둘 다 지금 분명히 오늘날 부족하다는 거야. 그럼 이 둘 다가 뭐냐? 이거겠지. 배우는 거와 그 기술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지역에 있어서 따라서 과학에 대한, 기술에 대한 발전. 이게 가장 중요하단 말이겠지. 만약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를 수십 년 앞에 해결을 하게 되면 우리는 희망에 대한 근거를 갖게 된다. 그 희망이 뭐냐? 우리 후손도 또한 미래에, 먼 미래에 생존할 수 있다는 것. 맞지? survive가 생존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돼야 되겠지.